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앞을 못 보던 할머니가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거든요. 25살의 시력을 잃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의 기적을 지금부터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다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65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모든 것은 40년 전 제가 25살이던 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글라데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압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 압둘이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1시간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생각했습니다.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병원은 정말 열악했어요. 의료진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으며 무엇보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의사가 당황하며 이것저것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 시신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진 거였어요. 아들 라임은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저는 점점 시야가 흐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후 회복되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의사에게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제 눈이 나아질까요? 하지만 그 시골 병원 의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말만 반복했죠. 한 달이 지나자 희미하게나마 보이던 빛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25의 나이에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압둘이 저를 데리고 다카의 큰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치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됐어요. 모든 걸 손으로 더듬더듬해야 하는 일이었죠. 갓난아기 라임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고 집안일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압둘은 처음에는 저를 많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농사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저까지 돌봐야 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모든 걸 익혀나갔어요. 만져서 쌀을 고르고 냄새로 음식이 익었는지 확인하고 소리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라임이 자라면서 제가 눈을 못 본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가 제 눈이 되어주었죠. 엄마, 여기 있어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저를 안내해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라임은 자라서 똑똑한 청년이 되었고 저는 두 아이를 더 낳아서 셋까지 키웠어요. 모두 손끝의 감각과 귀로만 길러낸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자식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라임이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다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거였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에 간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라임은 어릴 때부터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해볼게요. 그래서 엄마 눈 고쳐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라임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언젠가 제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라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졸업 후에는 다카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후 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그게 어디니? 멀리 있는 나라예요. 기술이 정말 발달한 곳이라고 해요. 거기서 경험을 쌓으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제 곁을 떠나는 것도 서럽고 멀리 있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라임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임이 한국으로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 아이가 제 눈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라임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기술도 익히고 점점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어갔어요. 5년이 지났을 때 라임이 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한국에서 만난 좋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어요. 수미라는 이름의 한국 여자였는데
라임 이야기로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볼 수 없어서 미안해요.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라임의 말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어요. 저는 갈 수 없었지만 라임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물론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설명해줬습니다. 누나, 라임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며느리도 정말 예뻐요. 라임이랑 잘 어울려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라임이 행복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3년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라임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났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손자 아르준이 태어났어요. 라임이 아기를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왔을 때 저는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으로 안아봤어요. 할머니, 아르준이에요. 제 품에 안긴 아기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이 났어요. 제 손자구나, 라임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웠어요. 이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아르준이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깜찍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국어와 벵고로를 섞어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나 누구 닮았어? 아르준이 천진하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럼 우리 아르준이 엄마 아빠 이쁜 것만 닮았네. 손으로 아르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간절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특히 아르준이 조르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질 때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귀여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면서 말이에요. 아르준이 7살이 되던 해 라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한국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안과 전문의인데 혹시 엄마 눈을 한번 봐드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하지만 라임아,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한번 봐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대요. 라임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르준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좋아. 한번 봐보자. 그렇게 해서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 결정됐어요. 65년을 살면서 방글라데시를 벗어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이라는 먼 나라로 가게 된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정말 떨렸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는 거였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임이 안심시켜줬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제가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에요. 다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여행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할머니, 물 필요하세요? 승무원이 영어로 말하는 걸 라임이 통역해줬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라임이 제 팔을 잡고 안내해주면서 계속 설명해줬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죠?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공항의 냄새만으로도 방글라데시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도 질서정연했고 안내 방송도 차분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엄마,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해요. 방글라데시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랬어요. 방글라데시의 대중교통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한데 한국의 지하철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신기했어요.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라임이 통역해줘서 어려움 없이 방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엄마,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실 거예요. 김수진 교수님이라고 정말 유명한 안과 의사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됐거든요. 혹시 정말로 다시 볼 수 있게 될까? 그런 생각들로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날 아침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대화 소리, 기계 소리들이 방글라데시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가 정말 병원인가? 라임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엄마. 김수진 교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벵고로 통역사와 함께 와서 저와 직접 대화해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라시다 할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40년 만에 의사에게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교수님, 정말 제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희망적인 말이었거든요. 검사 과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들로 제 눈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거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제 자세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잠깐 이 기계에 턱을 올려주세요. 벵고로 통역사가 설명해줘서 무슨 검사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긴장됐어요. 4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의 검사를 마치고 김수진 교수님의 진료실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라시다 할머니,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교수님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각막과 수정체에 문제가 있지만 망막과 시신경은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각막 이식과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40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 수술은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각막 기증자를 기다려야 하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해요. 라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들으셨죠? 정말 다시 보실 수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수진 교수님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라임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임아, 정말 꿈 같아. 엄마가 다시 볼 수 있다니. 엄마, 아르준 얼굴도 보시고 수미도 보시고 한국 구경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 우리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라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인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내일 수술 가능해요. 김 교수님이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정말 떨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수술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라임이 제 곁에서 계속 격려해줬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김 교수님이 최고의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실에 간병사 박영희 씨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음식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수술 후에 드세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말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아르준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어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김수진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역사가 벵고로로 설명해줬어요. 각막 이식과 인공수정체 삽입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잘 되면 됩니다. 라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들으셨죠? 수술이 성공했대요. 기쁘긴 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시 볼 수 있게 될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후 며칠간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어요. 눈에 압력이 가해지면 안 되니까 고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런 정성을 들여주다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김 교수님도 매일 회진을 돌면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염증도 없고 거부 반응도 없어요.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 제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할머니, 아프신 곳 없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분은 매번 제 손을 꼭 잡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기대되시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먼 나라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붕대를 제거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40년 만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라시다 할머니, 이제 붕대를 풀어보겠어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라임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붕대가 풀렸을 때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여요. 두 번째 붕대가 풀렸을 때 형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여요. 마지막 붕대까지 모두 풀렸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인다. 정말 보여. 40년 만에 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본 건 라임의 얼굴이었어요. 라임아, 이게 내 얼굴이구나. 40년 동안 손으로만 만져봤던 제 아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계세요? 라임도 울고 있었어요. 병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공적이에요. 시력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본 건 김 교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박영희 간병사님도 보였죠. 저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신 분의 얼굴을 보니 더욱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라임아, 아르주는 언제 와? 내일 수미랑 같이 올 거예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처음으로 손자의 얼굴을 볼 생각에 너무 설렜거든요. 다음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라임이 수미와 아르준을 데리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수미와 아르준이에요. 처음 본 며느리 수미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술 성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아르준에게 가 있었어요. 7살 손자가 병실 문 뒤에서 수줍게 서 있었거든요. 아르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아르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제 손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말이에요. 할머니, 저 보여요? 아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 눈, 까만 머리, 라임을 닮은 코, 그리고 천진한 미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어요. 보여. 우리 아르준이 정말 잘생겼구나. 제가 아르준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랑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같이 그리고 책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아르준의 천진한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수미도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어머니, 아르준이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눈을 뜨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부터 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병실 안의 꽃들, 의료진들의 얼굴, 모든 게 새롭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아르준이 매일 병원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건 뭔지 아세요? 아르준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저는 그걸 보며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와, 우리 아르준이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손자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꿈 같았어요. 김 교수님도 매일 회진을 돌면서 제 회복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할머니, 시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져 갔어요. 퇴원하기 전날 의료진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라시다 할머니 시력 회복 축하 파티예요. 간호사들이 케이크까지 준비해줬어요. 그 케이크를 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라임 씨의 효심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며 라임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준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라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퇴원하는 날 정말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떠나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퇴원 후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했어요. 40년 만에 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에서 본 석양, 남산타워의 야경,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물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할머니,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정말 예쁘죠? 아르준이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 모든 게 신기하고 맛있었죠. 할머니, 김치 어때요? 처음에는 맵고 이상했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르준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거였어요. 할머니, 저 회전목마 타요. 아르준이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같이 타요.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서 아르준이 보고 있을게. 아르준이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또 한국에 놀러 오세요. 아르준이 저를 꼭 안고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꼭 또 올게. 아르준이도 방글라데시에 놀러 와야 해. 김 교수님과 박영희 간병사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셨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히 실용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라시다가 눈을 뜨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40년 동안 앞을 못 보던 제가 이제는 모든 걸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살던 집을 자세히 보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집이구나. 손끝으로만 알던 집을 눈으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축하해줬어요. 라시다, 정말 기적이야. 한국 의사들이 대단하구나.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의료진들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 회관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줬어요. 그곳에서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몇 달 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할머니, 아르준이 방글라데시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요. 라임이 전화로 말했어요. 여름휴가 때 가족 모두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겠다는 거였죠. 정말 기뻤어요. 아르준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카 공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며 정말 떨렸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아르준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키도 더 크고 더 의젓해진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르준이 정말 많이 컸네. 수미도 방글라데시가 처음이라면서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방글라데시가 정말 독특하네요.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며칠 동안 아르준과 함께 방글라데시 곳곳을 구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마을도 보여주고 다카의 유명한 곳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 우리 아르준이도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야.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르준이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였어요. 마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다른 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모습을 아르준이 지켜봤죠. 할머니는 정말 용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아르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르준아, 할머니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받은 사랑이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아르준이 말했죠. 할머니, 저 한국어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어도 배워서 할머니랑 더 많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르준이 정말 대견해.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 풍경을 보는 것부터 밤에 별을 보며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게 선물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마을의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왔거든요. 라시다 할머니, 제 아기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4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설령 치료가 어렵다 해도 아이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엄마에게 들려준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처럼 말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사랑이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40년의 어둠 끝에서 만난 빛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